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고품질의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 가까이 전합니다. 행복한 지방행정 보이는 연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기획총괄부를 맡고 있는 김상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연구실의 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전대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리맥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요. 리맥의 김상기 박사님을 모시고 지방투자사업관리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2005년부터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이죠. 2014년 감사원에서 이 지방재정법의 예산 편성 절차를 들여보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의 이제 공신력, 객관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제시하고 제도 보완을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업체에서 용역 계약 방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발주를 하고 이제 그 용역 사업을 이제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 사실은 대부분의 투자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투자 심사를 하다 보니 투자 심사가 우려가 있었고 투자 심사의 부실화의 우려는 결국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이거에 대한 제도 보완을 행안부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 말에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고시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시를 받아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리맥이 그것만 하느냐 그러면 또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사가 하는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공단을 제외한 또 다양한 출자 출연 기관을 만드는데 그 출자 출연 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 기관으로도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교육청과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 기관으로도 되어 있고요. 네. 법적 스펙트럼이 지방재정법, 공기업법, 출자 출연법, 그다음 교육 관련 말씀하시는 대단한데요. KDI의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 피맥의 역할을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 공기업 다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이런 기관에서는 전문적으로 이쪽에서 한다. 확실히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센터의 생명이겠네요.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컨설팅도 하시고. 네, 사실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 사업들, 출자 출연법에 따른 사업들도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절차를 잘 몰라서 실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하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민간하고 불공정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시사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 되겠다. 저희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실제로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사업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구조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법률에 따라 가지고 절차를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는 어떤 독소 조항들을 없애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는 이제 탐나는 컨설팅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찾아오거나 아니면 현안이 있을 때 저희가 직접 내려가거나 아니면
정말 급할 때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네. 예,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진짜. 박사님들이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요, 뭐. 네, 박사님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타당성 조사 사업이 연간 많이 들어올 때는 네. 한 120건까지도 의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120건 중에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준비가 덜 되었거나 아니면 때때로는 사실은 지방재정법 대상이 아닌데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고 연간 그래도 의뢰된 사업의 한 68%에서 70% 정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박사님들이 업무 로드가 상당한데 거기에 이제 그래도 저희가 공공기관에 있으니까 예. 사회 한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연 한 80건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해서 네. 컨설팅을 했고 제가 상반기 집계를 해보니까 전국 한 60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고 갔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 시대가 계속 가면서 네. 이런 투자 사업이 확대가 될 것이고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점차적으로 지방 사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이제 박사님이 생각하신 어떤 미래의 어떤 센터의 모습이랄까 아니면 역할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사회 문제로 저희 이제 출산율도 문제화되고 있고 네. 지역 소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투자 사업들이 시대의 성격에 맞춰서 변모해 가고 있느냐를 봤더니 시작점에서는 그 시대에 맞게 맞춰진 사업이었으나 시대가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렀을 그렇죠. 때 투자 사업들이 뭐 10년씩 가죠. 그렇죠. 그 투자 사업들이 그 시대의 필요성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투자 사업들은 보면 이 투자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어떤 이유에서든 잘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도 그렇죠. 존재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많은 컨설팅들이 그 투자 사업의 구조와 이제 이 투자 사업을 잘 지연되지 않고 이 투자 사업을 잘 실현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투자 사업이 실체화되었을 때 그 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말을 하죠. 이제는 저희가 지방 투자 사업에 대한 생애 주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도입 부분을 도왔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투자 사업이 그 지역에서 10년을 역할을 하고 20년을 역할을 했을 때 20년 뒤에도 그게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20년 동안 정말 제대로 했느냐. 여기서 기능을 뭔가를 조금만 더 보완하면 이제 이런 거죠. 그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마을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예를 들면 40대였다. 근데 20년 뒤에는 60대가 되겠죠. 그럼 40대한테 필요한 시설과 60대한테 필요한 시설들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따라가면서 그 지방이 한 투자 사업을 쫓아가면서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록을 남겨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기록을 알 수 있고 그 기록을 알므로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떤 투자 사업을 어떻게 했더니 성공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어떤 투자 사업을 어떻게 했더니 이게 효과가 없더라 하는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차원에서 박사님 말씀대로 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라는 큰 목표하에서 우리 지역이 그동안에 어떻게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고 이런 투자 사업들이 어떻게 했을 때 효과적이고 이런 히스토리들을 충분히 정리해서 어떤 하나의 관리 체계를 만든다. 굉장히 원대한 꿈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력 관리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센터에서 추진 현황. 센터에서 지금 총 사업비 500억 이상 투자 사업과 중앙 투자 심사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 연간 한 1,500건
건 정도 투자 사업을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력 관리라는 게 지금 현재는 투자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의 이력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적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투자 사업을 지역 주민에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된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치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사유로 지연이 되고 있지만 요 사유가 언제까지 해소가 될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는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완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력 관리를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이후에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목표한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관리와 관련된 컨설팅도 지금 현재 센터에서 준비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유, 훌륭하신 계획입니다. 뭐 주민과의 소통,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전략과 투자 사업에 대해서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정책 환류 이런 측면에서 이력 관리의 중요성이 뭐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이제 얼핏 이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또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많이들 오해를 하십니다. 이제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거 아닌가. 하지만 사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만나는 지역 주민들은 저희한테 그 어려움을 참 절실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 갔더니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동네는 돈사가 굉장히 많다. 어떤 이유로 그 집성촌을 만들어주면서 돈사를 해서 생계를 부여하라고 해서 그 지역에는 굉장히 낡은 돈사가 많은 지역입니다. 네, 악취의 문제가 심각하겠네요. 마을버스를 탈 수가 없다. 우리 동네 분들이 마을버스를 타면 그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구역질을 한다. 냄새 난다고? 너무나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을 명절 때 부를 수가 없다. 참 슬픈 이야기죠. 아픔이 있네요, 진짜. 네. 저희는 그런 사업들을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이 정비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역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지, 삶의 질을 어느 정도로 높여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뭐 예타나 이런 것들이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이것이 비용보다 편익이 크냐 작냐 이렇게 기준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나 이 주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확실히 그 이상의 우리가 고려해야 될 더 많은 것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균형 발전이나 인구 감소 차원에서도 이런 투자 사업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떤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박사님들이 이렇게 애쓰시는 것들이 좀 가슴으로 많이 전해지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뭐 이쯤에서 그러면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